네, 국내 최대 온라인 커머스 업체 에서 대량의 회원 정보가 유출됐습니다. 그래서 고객 30여 명의 통화 정보가 다른 고객에게 유출되는 사고가 났습니다. 최근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 하지만 어떤 경로로 누구에게 정보가 전해졌는지 알기 힘든 상황인데요.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대응과 예방. 이웃집 고수에게 알아봅니다. 자, 먼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조욱환 변호사입니다. 정말 그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서는 뉴스가 엄청 많이 나고 이게 무슨 뭐 어쩌다 한 번 나는 게 아니라 1년에 한 너댓 번씩은 터지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무섭기도 하거든요. 자, 이 개인정보 유출 요즘 왜 이렇게 많아진 겁니까? 조금 아픈 얘기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사실 저 정보 주체라고 해서 정보의 소유자가 있습니다. 그게 누구겠습니까? 이게 여러분들. 아, 저를 말하는 네. 건가요? 아, 네. 정보 소유자들은 다 각자 개인들이에요. 여기 있는 모든 분들, 그 시청자분들이 소유자신데 네네. 그 정보 주체들이 사실 그렇게 관심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약관 같은 거 동의 누르실 때 잘 기억해 보세요. 전체 동의 누르는 사람들 비율이 생각보다 엄청 높고 네. 아, 그래요? 그리고 선택이라고 쓰여 있잖아요. 이것만 빼고 필수 동의만 하시더라도 사실 그 내용을 보신 적이 아예 없죠. 빨리빨리 클릭. 아니, 예. 봐도 소용이 없는 게 지금 가입해야 되는데 그거 뭐 마음에 안 든다고 가입 안 할 거예요, 그럼?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하는 것도 좀 어렵고 어떤 정보가 어느 정도 범위에서 누구에게 몇 년 정도의 기간 안에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사실 신경 쓰고 있지를 못해요. 이게 첫 번째 원인입니다. 그러면요, 이렇게 개인 정보가 유출되면 어떤 피해가 있는 건가요? 당장 뭐 나의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간다거나 나한테 전화가 엄청 많이 온다거나 뭐 우리 집에 누구 찾아온다거나 이런 재산적 피해나 신체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처음엔 내 개인정보 뭐 이런 식으로 하지만 뭐 희화화하고 네. 그냥 농담 정도 하시면서 어쩔 수 없지 뭐 공공재지 뭐 이렇게 하시면서 많이 넘어가세요. 네. 근데 사실은 스팸 문자 많이 오고 아, 맞아요. 로그인 시도 같은 거 많이 보여지고 특히 뭐 내가 있지도 않은 지역에서 로그인 시도가 뭐 발견된다거나 네. 이런 일들이 다 여기서 비롯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의 피해가 어느 정도까지 발생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심각성을 좀 인지하실 필요가 있어요. 네. 아니, 그러면 이렇게 내 정보가 털렸다라는 걸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사실 내가 이 정보를 털렸다는 거 바로 인지하는 건 불가능하죠. 네네. 왜냐하면 내가 지금 관리하고 있지 않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뭐 이 정보들을 가지고 있는 주체들은 그 개인정보 처리자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네.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정보를 제공한 곳. 그 처리자들은 이거를 관리할 의무가 딱 있는데 만약에 이게 유출된 정황이 발견되거나 하면 72시간 내에 이 정보 주체, 아까 우리라고 얘기했죠. 우리한테 알려줘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72시간은 원칙적인 얘기고 사실 지체 없이가 더 중요한 부분이에요. 발견하면 즉시, 발견하면 최대한 빨리 우리한테 알려줘야 됩니다. 이게 우리한테 해야 될 의무고요. 두 번째로는 사실 이번에 뭐 어떤 기업 건에서도 보셨겠지만 지금 아마 어플리케이션이나 홈페이지에 공지 떠 있을 거예요. 그런 거 통해서 확인하시는 방법, 이게 좀 공식적인 절차를 말씀드린 거고. 카드 해킹으로 유출된 정보량은 297만 명에 달합니다. 전체 회원 960만 명에서 3분의 1이 개인정보를 털린 겁니다. 특히 28만 명은 카드 번호뿐 아니라 비밀번호, 유효기간, CVC 번호까지 유출돼 2차 피해 가능성이 높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입니다. 소비자들은 불안을 호소합니다. 유출된 배송지 정보에 공동현관 비밀번호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내 정보가 유출이 되었다. 이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는 바로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될까요? 지갑 잃어버렸다 생각해 볼게요. 거기 신분증도 있고 뭐 내 카드 뭐 OTP 같은 것도 네.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 지갑을 딱 잃어버렸다. 그럼 뭐부터 했어요 우리가? 재발급이죠. 그렇죠. 카드 분실 신고하고 재발급해야죠. 은행에 전화하고 네. 신분증 같은 거 다 뭐 그거 유효한 거 기간 예, 맞춰가지고 다 재발급하잖아요. 그것부터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금융 정보가 있냐 없냐를 판단해보라고 많이들 조언을 받는데 무슨 수로 판단합니까 우리가? 무슨 수로 우리가 금융 정보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할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 알아요? 네, 그러니까 일단은 개인정보가 유출됐고 이게 뭔가 뉴스에 뜰 정도로 큰 문제다라는 걸 인식하시자마자 바로 이 금융정보 관련된 거, 비밀번호, 그리고 카드, 그리고 금융정보에 관련된 많은 어떤 로그인 정보들 네. 이런 거 싹 바꾸셔야 돼요.
해야겠다. 안 하고 한번 있었는데. 바꾸셔야 돼요. 이거 안 하실 방법이 지금으로서는 없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실제로 만약에 그 금전 피해가 발생했다. 이럴 때는 법적 조치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 뭐 문제 있으면 소송해 이렇게 예. 생각하시잖아요. 손해배상 청구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개인정보보호법은 조금 특이해요. 네. 그러니까 어떤 게 특이하냐면 일반적으로 민사소송을 한다고 생각을 하면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고 하면 우리가 입증해야 될 게 일단 내 손해가 발생했다는 것 그리고 인과관계 이 두 개를 어쨌든 입증을 해야 되고 상대방의 고의과실이 있었다는 것까지 입증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천재지변 같은 걸로 손해가 발생했으면 이 사람들한테 손해배상을 받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고의과실에 대한 입증 책임이 청구하는 사람한테 있어요. 원래 원칙적으로는. 근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서 우리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는 네. 그렇지 않습니다. 이 고의과실에 대해서는 고의과실이 없다는 걸 기업에서 입증해야 돼요. 네. 그래서 이게 입증 책임의 전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어렵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이 법을 만들 때 네. 이게 고의과실이 있는지 없는지 기업에서 할 바를 다 했는지에 대해서까지 소비자가 알 방법이 전혀 없잖아요. 없죠. 네, 실질적으로 없기 때문에 기업에서 이것을 고의과실이 우리에게 없다는 걸 입증하도록 전환을 시켜놓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손해사실과 인과관계를 입증을 하면 됩니다. 네. 첫 번째로는 그게 원칙적인 거고, 그 마지막으로는 기업들에게 뭐 우리나라에서 조금 생소한 개념이 징벌적 손해배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손해가 발생했고 그게 기업의 고의 중과실. 그러니까 중과실이라는 것은 일부러 한 거나 다름없어예요. 네. 너가 이 정도 과실이면 너 이거 그냥 고의로 한 거랑 큰 차이가 없어 라는 게 인정을 받게 되면 5배까지 이제 손해액의 5배까지 청구할 수 있게 제도는 만들어져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이렇게 어떻게든지 배상을 좀 받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서류를 준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증거를 준비한다든지 자료를 준비한다든지 뭘 준비를 해야 됩니까?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모든 증거를 모으는 거예요. 내가 생각했을 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효과적인 건지 아닌지 나는 모르니까 그렇죠. 일단 다 모아서 변호사를 갖다 줘라. 그렇죠. 물론 이제 나는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이고 나는 굉장히 높은 어떤 나의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어쨌든 법률 요건에 맞춰서 우리가 입증을 해야 되는 측면이 있단 네.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소송을 해보지 않고서는 알기 어려우신 부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관련됐다고 생각되는 모든 증거를 일단 모아주시고 그 다음에 대리인한테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대리인이 이걸 판단해야 됩니다. 내 안전은 내가 지킨다라는 생각으로 개인정보 보호에 조금 더 힘쓰시고 이런 기분 나쁜 사건에 있어서 실질적인 손해를 여러분께서는 더 이상 보지 않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네. 변호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